법대로 해라 이우승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홍정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현 장관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뭐 잘 지낸다는 게 뭐 수용 생활하면서 잘 지낸다는 게 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아니 저 이재명이는 어디 저동가로 휴가 갔다는데 김영현 장관은 휴가를 안 가요? 수하들인 특검은 계속해서 휴가 가지 말고 재판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또 그 수계는 휴가를 갔네요. 네. 뭐 김용현 장관님 뭐 휴가 없습니다. 김용현 장관님 옥중에서도 애국 활동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7월 24일 목요일에 저희가 긴급하게 좀 성명을 하나 냈습니다. 네. 무이기 관련 특검의 입장에 대해서. 드론. 네, 맞습니다. 드론 사령관 지금 뭐 구속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죠.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냈는데요. 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작전 활동을 외환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 전략, 군사 작전 분야를 이야기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적에게 이롭게 하는 행위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직접 이제 작성을 하신 내용이고요. 네.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하도 기자들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특검에서 이제 김용현 장관이 뭐 했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정작 혐의가 불분명하고 아무런 그 강제 수사의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네. 실제 소환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소환하는 거 아니냐? 왜 변호사님 저한테 얘기 안 해주세요? 뭐 기자님들이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소환을 받은 바가 없고요. 소환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어떤 특검이든 간에 뭐 또 뭐 경로 특검 있잖아요. 또 경로 특검에 대해서도 뭐 어떤 소환이 이루어질지 어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꾸 물어보는데요. 기자님들 그 말하기 좋아하는 특검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하기 좋아하는 특검이 뭐든지 얘기할 테니까 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현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것도 지어내는 것들이 그럼요. 얘기를 안 한다면은 지어내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예, 우리 홍정진 총장님. 네. 그 이삼회 총장을 새로 맡으셨는데, 네네. 예, 홍정진 총장이 맡고 난 다음에 뭐 이삼회가 갑자기 막 뉴스가 되고 막 그래요? 아유, 뭐. 야, 사람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네. 아닙니다. 뭐, 운이 좀 닿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사무총장이 상당히 바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임시로 좀 맡아볼까 했는데 자꾸 하라고 해서 예. 이제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 3회 정치 모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탄압받은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지난 토요일이었습니까? 금요일이었습니까? 네네. 바로 저 류여의 김소연 두 최고위원 후보 박탈 사건과 관련된 입장문이 바로 나왔더라고요. 네, 저희가 도저히 지금 우리 당의 그 상황이 상당히 어처구니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 전방에 정말 민주당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제거되고 있는 이 현실이 뭔가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이의서를 제출했고요. 또 이번에 또 유여의 씨도 이제 그 이의 신청을 냈거든요. 네. 근데 또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보면 그 가장 껄끄러운 사람을 먼저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차원에서는 대통령 다음으로는 김영현 장관이 제일 껄끄러웠겠죠.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장관님은 뭐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하실 거다. 오히려 본인이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본인이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김소연 유여의 이 후보에 대한 자격 박탈은 근거가 뭔가요? 당헌 당규래. 네. 그 당은 그런 당규를 갖고 있군요.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당헌 당규래. 근데 어떤 당은 어떤 당규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못하는 거지. 그거를 안 하는 먼저 거지. 이렇게 가리는 권한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후보를 가려서 지도부가 하는 권한이. 그러면 있는데. 특검보다 더한 것들이네. 그러니까요. 이제 나라가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 집행을 지금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 지금 지난번에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특검 보라는 자가 언론에다가 그냥 동네방네 떠들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위를 벗고 그 뭐 들어누워서 버티는 바람에 뭐 불상사가 우려돼서 자기들이 일단 철수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선 제가 그 신자유연대의 입장 그 성명서도 좀 말씀 제가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특검의 공보 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캐스터다. 그러니까 기상 캐스터가 있고 수사 상황만 그냥 브리핑하는 수사 캐스터가 있죠. 수사는 안 하고. 네. 그 수사 캐스터라면 이제 그 상황이라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왜곡을 합니다. 본인들에 대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해라 뭐 이런 그래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향해서. 예, 그 유튜브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짜 뉴스라서 가짜 뉴스 진원지가 바로 요런 특검 요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구나. 어디 전 대통령이 어떠한 상태로 뭘 했다는 걸 이거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완전히 왜곡해서 무슨 옷을 벗고 빨개 듣고 누웠다 이런 식으로 마치 이거를 언론에다가 그대로 공보라는 이름으로 공표를 하는 것 자체가 뭐 가짜 뉴스죠 사실은. 사실은 가짜 뉴스고 본인들이 법조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본인들이야말로 그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말을 듣고 또 입을 떠드는 사람이 있죠. 추미애라고 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놀랍게도 법조인이에요. 이재명 정도의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본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늘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를 벌고 있구나.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예. 네. 저는 좀 이제 시각을 좀 돌려서 특검의 영장 청구 뭐 아시겠지만 전부 결론적으로는 망신주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특검들이 브리핑하는 거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망신주기야. 맞습니다. 수사 내용의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하더라도 진행 사항을 얘기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몸이 안 아픈데 뭐 아픈 사람처럼 해서 출두를 안 한다라든지 뭐 우리는 그래서 강제 구인하겠다 이런 쇼를 보여주거든요. 네. 자 그러면 특검이 의사입니까? 의사 아니잖아요. 근데 뭐 아프지 안 아픈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유독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 가지고 이제 카메라까지 들고 들어갔답니다. 그 안에를 이런 보여주기. 이게 뭐 특검입니까 기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조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악랄하게 조사하는 것처럼 그 문재인 씨 책방에 있는 문재인 씨 그 기소돼 있잖아요. 뇌물죄로. 맞습니다. 그거 왜 조사 안 합니까? 그런 거나 좀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그 변온동물 뭐 발언을 했잖아요. 이거 아주 치명적인 인권 모독이잖아요. 그 뭐 말씀하셨지만 옷 벗고 뭐 버티다가 그 뭐 검사들이 나가니까 다시 입었다.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방 안에 그 당시에 온도가 39도 정도까지 육박했대요. 네. 그리고 기저질환 있잖아요. 심장 질환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아파 이런 사람이 좀 더워서 옷을 이렇게 좀 벗고 있었나 보죠. 아니 그 구치소장이 그 6월부터 9월인가 그 사이에는 수의를 벗고 네. 그냥 내의 차림으로 있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룰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다 뭐 이런 걸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건 좀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망신주기에. 그래서 저는 이 추미애 그 변온동물 발언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거 정신 못 차린다. 왜냐면 자기 아들 탈영 의혹이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남을 헐뜯는다? 저는 이게 참 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참 걱정됩니다. 예. 우리 유성수 변호사님 이제 수용자 중에서 사실은 그 이렇게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는 사실은 건강한 사람도 감옥에 갇히면은 온몸이 아파 와요. 네. 이게 그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구치소 안에서의 그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밖에 그 다른 일반 병원이나 다니던 병원
그 다니던 병원의 주치의가 제일 잘 아니까 이거를 치료하게 하는 절차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엄격하게 좀 해석하는 부분은 있겠죠, 당연히. 네. 이제 뭐 어떤 수용 생활 자체를 면탈하려는 목적이 있는 수용자도 분명 있을 것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네. 이 부분이 이런 식의 내용이 보도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고 박사님께서도 저보다 네. 더 잘하십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지금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특별 검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검사들이 알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다시 나가니까 옷을 입었다? 다시 나간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은 나갔는데? 그러면은 교도관들이 그걸 흘려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네. 예. 그것은 이 교도소 내에서의 어떠한 수용 생활을 밖으로 공표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방송 중에 고 박사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검사가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검사는. 그러면 결국에는 교도관들이나 이 수용시설의 장이 그것을 행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 공문의 형태는 뭐냐면요. 공문의 형태는 협조 요청입니다. 즉 검사나 법원이 어떤 영장에 따라서 구속력을 갖고 강제적으로 교도관들을 집행 지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 지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저는 특검이 이 안에 들어갔다 카메라를 들고 이거 자체 불법이죠. 어허, 그러네, 누가 그렇게 그러네. 들어갑니까? 검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거기 수용시설에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맘대로 들어간다? 전혀 그런 권한 없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 룰이니까 제가 감옥살이 할 때 제 감옥 그 방에서 검사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검사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 질러서 보안과장 오라 그래요. 그래서 보안과장이 이제 그 소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거든요. 예, 보안과장 오라 그래요. 그러면 보안계장이 와. 그러면 계장 말고 과장 오라 그래. 그래갖고 한 이틀 정도 또 뭐 실령이 하면 과장이 할 수 없이 와. 그럼 과장한테 구치소장한테 얘기해라. 요 구치소 관할 검사 누구한테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전해라. 그러면 검사가 그래 고성비가 하도 저러니까 귀찮으니까 만나줘야 되겠다 그러면 지가 오는 게 아니라 저를 그 검찰청으로 불러요. 그래서 검사를 만나는 거거든. 맞습니다. 검사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 수사관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구치소에 이제 가서 하겠다, 뭘 하겠다 네. 하면은 수사 접견이라는 그 엄청난 그 경쟁률을 뚫어야 됩니다. 어허. 이게 일정이 다 차 있어가지고 서울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네. 많잖아요. 이 수사를 그렇지, 하는 그렇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걸 예약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사 접견실에서 그 절차를 거친 사람들만 수용자랑 수사를 위한 접견을 하는 거죠, 사실. 아하, 예.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검사라고 완장 하나 차면은 그냥 뭐 대한민국 법원도 그냥 들락날락하고 수용시설 들락날락하면서 깡패짓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네. 네. 그러네. 이것들이 문 따 그러고 그냥 들어간 거네. 이 정말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이 어딘지가 헷갈리니까 네. 이만큼 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기본 원칙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라면은 사실은 영장이 왜 나옵니까? 영장이 나오지도 않아야 되는 거죠. 왜? 그동안 수사를 했잖아요, 검찰이. 검사가 그동안 수사를 했으면 그동안 안 한 거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수사의 필요성이 갑자기 생겨서 뭐 체포영장도 나오고 압수수색 영장도 나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자꾸 이 수사기관에서 헛소리하는 게 있는데요. 구속영장이나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인치할 수 있는 권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와 구속의 기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인신을 구속해 놓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영장이 발부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특검이 부르는데 안 나와서 영장 발부를 해야 되는 이런 거 없습니다. 아하,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왜 그런 것이 없느냐?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에게
형사상 어떠한 수사가 이루어지든 재판이 이루어지든 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망신 주려고 끌고 나오는 거 아니면 거기 가서 무슨 발언을 하겠어요? 이미 진술 거부하겠다는 건데. 진술을 안 한다고 체포하라는 것은 진술 거부권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헌법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해도가 없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우리는 이해가 없고 망신주기 수사하고 있어요라고 동네방네 떠드는 수사 캐스터들이 이렇게 떠드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래요. 자, 하여튼 이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고 또 우선 구속을 시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미 국제적인 인권 문제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특히 미국에서 인권 문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인권이라는 거는 단지 그냥 그 사람의 무슨 권리를 보장해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의 문제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절차적인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절차적인 기본권이 인권입니다. 절차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에 그럴듯하게 써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 써놓고서 안 지키면은 그 나라가 야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인권이라는 거는 그냥 단지 무슨 뭐 대통령이니까 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한테도 인권이 안 지켜지면 나라가 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술 더 떠서 무슨 소리를 하냐?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내란 특별법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법원을. 이제 법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국회가. 그러니까 이 지금 누누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가치가 훼손된 이 적나라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입법 독재를 하겠다고 공표를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법부도 웃긴 거죠. 사법부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국민들한테는 뭐 재판상의 독립이 중요하네, 법치주의에 우리가 최후의 보루네 이런 소리 해놓고서는 입법부에서 이런 소리 한마디 하면은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자들은 재판상의 독립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네,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을 구속해놓고 그 검사들이 특검이라고 해서 검사들이 방송을 통해서 쇼를 한다. 자,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린 자녀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미래의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자랐을 때 우리나라의 법치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이 특검이라는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을 탄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아까 2, 3회의 입장문이 나왔다. 네, 김소연, 류희여의 두 사람 자격 박탈이라는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다 그랬는데 황당한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유일하게 저 종북주사파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을 극우라고 매도하는 얘기를 좌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 당권 주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홍정진 총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라는 것이 제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극우라는 것이 우리 당에 있나요? 극우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편을 가르고 그런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잘 쳐내는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이 저런 파렴치한 민주당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런 걸 씨를 말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당이 민주당 이중대가 되어가는 것을 곤고히 완전히 고착화시키는 것 아닌가. 저는 참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저는 한동훈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극우와 절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이 못 착각하고 있는데요. 예. 한동훈 지지층 있잖아요.
지지자들이 뭐 몇 명이 남았는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명 이제 한개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개딸들의 출신이 본인이 그렇게 욕하는 사실은 이쪽에서 사실 같이 운동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거기 그 사람들하고 절연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지금 본인이 본인하고 절연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명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는데. 네. 그 섀도우 복싱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 따로 있어요. 막상 올라가서는 1회전도 못 버티는. 거울압 격포라고. 예. 네, 이 국민의힘 얘기는 할수록 좀 허탈해져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는 짧게라도 다뤄야 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가 그 트럼프가 관세 협상 타결하면서 2주 안에 워싱턴으로 이재명이 부르겠다 했는데 이게 3주, 4주로 계속 늦어져요. 뭐 사실은 기약 없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리고 말이 또 서로 달라요. 트럼프 말하고 이재명 쫄개들의 말이 또 다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심각한 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트럼프가 뭐 경제 상황을 보다는 이재명을 싫어합니다. 그냥 이재명을 싫어하니까 이것 때문에 막 국민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아, 트럼프가 브라질의 룰라 싫어하는 거는 세상이 다 알더라고. 제가 봤을 땐 더 싫어하니까 관세 50% 맞더라니까. 제가 봤을 땐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룰라보다 이재명이 더 싫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한국의 관세를 15% 했다. 그래서 잘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가 0%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15%된 거고 25%를 얘기했던 것이지 25%에서 15% 내린 게 아니에요. 0%에서 15%가 올라간 거죠. 그렇지. 관세가. 그런데 또 한국은 미국의 0%야.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장사 잘못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언론이 뭐 민주당 편을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25에서 15%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니까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건 0에서 15%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4%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니 25에서 15% 떨어지는데 어떻게 주식이 떨어집니까? 잘 올라가죠.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국이 이제 미국에 455조 투자한다. 뭐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투자한 거의 90% 수익을 우리가 귀속한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들은 한국 정부가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아니다. 이익의 90%를 주는 그런 협상이 어딨냐. 이거는 쇼다. 그냥 트럼프가 그냥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만 하면서 말을 또 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 있는 그 수익을 우리나라로 못 가져오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장난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이 발언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조사하고 두들겨보고 검토해봐야 돼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예. 그래서 항상 저는 불안해요. 예. 그리고 이제 쌀 문제도 그래요. 쌀 문제도. 네. 그러니까 미국은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개방하지 않았다. 저는요 미국의 언론이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전 세계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한국은 안 봐요, 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좌파들이 그걸 잘 이용해서 헛소리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거 이거 그래서 아직도 안 만나잖아요. 이거 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대통령도 어떻게든지 당선된 지 얼마나 뭐 늦게 만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이렇게 안 만나주는 것 자체가 그 이재명을 무시하는 거죠. 그 덕에 우리 국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예. 지금 홍종진 총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딱 그냥 그 메시지를 보면 압니다. 백악관에서 나오는 트럼프 백악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또렷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만족한다. 뭐 예를 들면 또렷하잖아요. 대통령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발언은 이재명 되게 좋아하겠네. 대통령님을 여러 번 불러줬어. 이거 뭐 특검한테 그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 주군한테. 예. 이재명 제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부르라고 자꾸 대통령실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얘네들은 무슨 복화수라는 것 같아요, 그냥. 말 복화수. 웅얼웅얼. 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이 어디 있어요? 다만이 뭔데? 다만이 중요한데. 다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만나는 게 계속 유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이재명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은 이재명 오히려 이걸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 지금 이 관세 협상을 한 다음에 구체적 내용은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정해질 겁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청구서가 날라오겠죠. 지금은 이렇게 뭐 복화수를 하면서 웅얼웅얼대면서 그냥 이러니 저러니 뭐 우리도 유리해요 뭐 이런 헛소리 하지만 그때 가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 확정이 되는 거죠. 아하. 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걸 최대한 지연되길 바랄 거예요 아마 이재명은. 왜냐 이게 그대로 까발려지면은 사실은 이 15%라는 숫자에 매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주고 얼마나 많은 의무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부담해야 되는지가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이가 이 판에 휴가 간 게 이해가 되네. 이재명은 휴가 갔죠. 네. 일단 8일까지 휴가니까 미국 못 가잖아. 그리고 나서 8.15가 또 돌아오니까 뭐 국민 임명식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또 못 가잖아. 이래저래 해서 지금 계속 늦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백악관은 의아할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달라 그러더니 왜 안 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는 통보 받은 것 같아요. 너 안 만나 이렇게 통보 받은 것 같아요. 이거 밖으로 도는 거죠. 참 정말 뭐 잔머리가 잘 돌아가나 보죠. 이런 걸 보고. 예. 알겠어요. 아무튼 뭐 이게 그냥 이재명 개딸 종북 주사파들이 망하는 걸로 끝나면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웃고 치우겠는데 결국 그 모든 불안은 우리 국민들이 네, 지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아니 저것들이 무슨 엉뚱한 짓을 해놓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증시가 100조 이상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 100조 증발된 게 물론 대기업 오너들의 가치도 떨어졌지만 거의 대부분은 1,500만 가까운 우리 소액 투자자들의 주식가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뭐 주식 뿐이 아니에요. 지금 뭐 노란봉투법 만들었잖아요. 예. 이 노란봉투법을 자세히 보면요, 불법이라는 것을 잘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노란봉투법이 불법이 아니라 노란봉투법에는 불법이라는 게 숨어 있는데 이게 뭐냐? 노조가 쟁의를 해요. 노조가 쟁의를 하면 적법한 행위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불법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혀요. 그거를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해야 되잖아요. 불법이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법이 이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불법을 자행하게 만든 아주 악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노조가 좋잖아요. 아니 막 내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회사가 없어져요. 그렇지. 아니 노란봉투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법 통과되면 우리 외국으로 나간다. 그렇죠. 경고했어요. 예, 유럽 상위하고 네. 암참 미국 상위가 이미 경고를 했어요. 예, 경고했어요. 그러면 국내 기업은 가만히 있나? 국내 기업도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아니 편한 데 가서 장사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장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노조도 끌려다닐 것만 아니라 잘 멀리 봐야 돼요. 자기네들이 거부해야 될 법이야 이게. 근데 좋아하고 있다니까요. 나라 망하는 거죠 이게. 예.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는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노조나 네. 어떤 불법 파업 때문에 손해는 발생했는데 손해는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뭐 이건데요. 그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결국에 그게 늘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단세포 사고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항상 그 일면만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법률이든 어떤 정책이든 그 일면만을 강조해서 이렇게 되면은 노조는 그 노동 쟁의 활동에서의 어떤 책임을 갖다가 경감해서 자유로운 쟁의 활동이 가능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발생한 손해는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그러면 진짜 이런 거 해주고 싶으면 뭐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한테 책임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둑을 들어오게 한 경찰한테라도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봤으면. 근데 그거는 네가 감수해 그냥. 복불복이야. 재수없다 생각해. 재수없다 생각해. 재수없기는 지금 이재명 나라에서 태어난 게 재수없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리고 제가 예. 이 경제인들도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제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다라고 이런 착각 속에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가 경제가 정치의 혼란 속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정치의 혼란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립이나 갈등이 있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혼란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정치 체제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계속 입 닫고 가만히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저는 갑자기 경제인들이 왜 나섰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을 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나섰을까?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재명이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무상 배임죄를 완화한다. 뭐 기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면서 이 선심스도 발표하면서 야 이거 이 어줍지 않은 걸 가지고 고리 삼아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로 3,500억 투자가 이런 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경영 환경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이윤을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기업이 손해 볼 걸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해진 것처럼 아니면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기업인들이 나선 것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는 어떤 이런 법률상의 그 뭐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딜을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법만 그렇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본인이 잘못한 거 직권남용죄도 다시 법리 검토해라. 법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그게 껴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다 망가뜨리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자, 두 분과의 대담 중에 나라러브님이 슈퍼챗을 연속으로 2번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짧게라도 이건 해야 되겠어요. 저 더불어민주당 저것들 전당대회를 앞시고 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김어준이가 이재명을 이겼네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김어준이민 당 대표가 됐고요. 박찬대인가요? 내 이름도 잘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박찬대라는 사람은 이제 이재명이가 밀었죠. 그런데 김어준이 민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이제 좀 가속도로 뒤에서 뒤통수 맞지 않을까 자당 민주당한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뭐 비전대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당에 저는 또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드린 게 당에 이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계속. 그러니까 민주당에 싸울 사람을 전부 배척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개혁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개혁은 그런 사람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개혁이다. 국민의힘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을 보세요. 자기 당의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검사 판사들이 죄를 물어요. 그러니까 처벌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검사 판사를 처벌하려고 그래요. 이런 당이에요. 이렇게 쫓아가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전진 배치해서 개혁을 하자. 네. 예, 그렇게 저는 생각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네. 저는 이재명이 이 부분만큼은 국민의힘 그 수구파들 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무슨 뭐 그군이 어쩌니 막 우리한테 막 매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명칭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수구파라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해왔던 대로 정치인 자체가 무슨 수구파 족보를 잠깐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네. 김무성, 유승민으로 해가지고 김종인으로 해갖고 이준석이로 해서 한동훈이로. 맞습니다. 이렇게 쫙 연결되는 이 수구 계보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계보도 조직 폭력배 이렇게 나열하는데 한 번만 좀 고성국 TV에서 해주시면은 국민들께서 저게 수구파구나. 이것들이 다 인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이가 만난 게 유승민이 뭐 이런 자들 만나잖아요. 지그들끼리 만나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형적인 수구파의 행태죠. 그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 수구파들이 김소연 유여의 자격 박탈했습니다. 이거 배워야지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이 항상 앞서 나가지만 이거는 국민의힘이 앞서 나간다. 이렇게 했어야지 김어준 이길 수 있는 거야 김어준. 그렇지. 요거를 조금 이재명 대통령 각하 총통께서 이걸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 법치를 바로 세운 지금 법치 완전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인데요. 네. 지금 이 법치를 무너뜨린 자들, 뭐 이재명, 뭐 민주당, 뭐 그다음에 국민의힘 수구파, 뭐 등등 이 자들을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된다. 아. 그러면은 법치가 바로 설 것이다. 반드시 그 일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스스로 국민들이 깨닫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예, 저 오늘 또 민주당 얘기하다 보니까 열불이 나서 또 이렇게 막 저거 했는데 하여튼 오늘 시청자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 앞으로 좀 푸짐하고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법대로 해라 진격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그리고 2.3회 사무총장 홍정진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